우버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회사도 다니고 우버 기사도 하고 투잡이 가능하죠. 이런 미국의 우버가 또 다른 혁신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책상박 세상TV의 안지훈입니다. 며칠 전에 지인이랑 우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자동차 쪽에서 일하는 친구인데 우버가 뭔지를 모르더라고요. 우버의 개념은커녕 우버를 처음 들어본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요새 사회에 돌아가는 트렌드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한국에 정착이 안 돼서 사람들이 대부분 모르는 건지, 아무튼 저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버는 전 세계적으로 도입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유독히 우리나라는 도입이 안 되고 활용이 전혀 되고 있지가 않아요. 택시 조합에서 워낙에 반발이 심해갖고 대규모로 데모하고 몸에 분신해서 돌아가신 택시 기사분도 계셨었고, 그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아직 도입이 안 됐고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해외여행 다니시는 유튜버분들 영상 보시면은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택시 사기가 워낙에 빈번하다 보니까 우버로 차 불러서 결제하고 이동하는 모습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는 대세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우버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만약에 택시를 예로 들자면은 택시 조합에 가입해야 되고 택시 자격증도 따야 되고 영업용 번호판도 프리미엄 주고 달아야 되고, 한번 시작하려면은 여러 가지 제약이 너무 많아요. 반면에 우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면허가 있고 차량이 있다면은 개인일지라도 우버 기사 등록을 해서 언제든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출퇴근할 때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 몇 명만 태워도 그게 다 돈이 되잖아요. 단순한 카풀이 아니라 이왕 혼자 갈 거 사람들 태워서 돈을 벌 수 있으면은 회사도 다니고 우버 기사도 하고 투잡이 가능하죠. 또한 출퇴근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콜을 보니까 어떤 다른 사람도 그쪽 방향으로 가고자 요청을 해요. 그럼 이왕 가는 거 같이 타고 가면은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이렇듯 택시에 비해 등록 절차도 간편하고 내가 놀리고 있는 차를 경제적 측면에서 활용 가능하다는 면에서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우버가 또 다른 혁신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개인 차량을 넘어서 버스, 지하철, 기차, 스쿠터, 전기자전거 등등의 대중교통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는 우버 앱 한 번만 클릭하면은 모든 이동 수단이 동원이 돼갖고 한 사람이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 그냥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앱 하나로. 지난 5년간 준비해온 서비스라고 하며 세계 모든 대륙 주요 도시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유럽을 가게 될 때 유레일 패스 같은 거는 끊을 필요가 없어져요. 왜냐? 우버 앱 하나로 자신이 원하는 교통수단을 갈아타면 되니까 말이에요. 차를 렌트할 필요도 없어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아마 대중교통의 혁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버의 자율주행 기술 책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 세계 10억 대 이상의 차가 하루에 96% 동안 주차가 돼 있고 주요 도시의 최대 20%가 주차 공간으로 채워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인 즉슨 필요 없는 차가 96%나 있다는 거예요. 주차장에 주차된 차가 이렇게 많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 출근한 오후 시간에 아파트 주차장에 한번 내려가 보면은 거의 4분의 3의 차량이 아직도 주차가 돼 있어요. 그리고 직장 건물의 주차장을 보시면은 차량이 가득 주차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불필요한 차량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자동차 업계는 상당한 공급의 감소가 있을 수 있고 퇴출되는 자동차 기업들도 많아질 것입니다. 자동차 업계는 자율주행차가 도입되는 순간에는 공급이 일시적으로 몰릴 수도 있지만 차츰차츰 자동차의 생산 대수는 감소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경제적으로 갈 것 같지만은 않아요. 아주 싼 자율주행차는 여러 명이 합승하는 시스템이 될 것이고 생일이나 결혼 등의 이벤트 또는 부자들의 럭셔리 프리미엄카 개념은 살아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고급 럭셔리카 서비스와 개인 단독 자율주행차 등은 앞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장거리 운행차 같은 경우에는 침대차나 대형 스크린이 장착되어 있는 차로 개조하는 차량 인테리어 업이 새로 생길 수도 있죠. 운전할 필요가 없으니까 차량을 연예인들 차나 집처럼 꾸미는 일이 성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오면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공간으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주차하기 힘들어서 장사가 안 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도심지가 더 장사가 잘 될 수도 있죠.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의 비용과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 사람들까지도 대중교통이 편리해지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러 올 것입니다. 또한 인건비 비용이 대부분인 택시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가 사라지니까 택시 비용이 엄청 싸지겠죠. 그러면 지하철 이용도 더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택시마저 자율주행
자율주행이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직접 운전을 하는 것보다 차량 흐름이 더 원활해지기 때문에 도심에서도 더 빠른 속도가 날 수가 있죠. 우버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차에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거기다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우선 우버의 강점은 우버 기사들을 이용한 차량 공유 서비스예요. 그런데 자율주행이 나오면 이런 강점들이 전부 사라지게 되죠. 자율주행차가 우버를 대신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플랫폼 자체가 우버고 이것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무슨 소리냐 할 수도 있겠지만 플랫폼 자체는 이제 음성 서비스로 바뀔 것입니다. 이제 스마트폰에 앱을 누르는 게 아니라 음성으로서 모든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플랫폼은 음성 서비스, 아마존의 알렉사나 구글의 구글 홈 같은 것들이 될 것이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차가 대신할 텐데 우버가 그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자율주행차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플랫폼들이 세상을 바꾸겠지만 그렇다고 우버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의 투자와 미래 변화와의 개념은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